그래서 집 구매 비용을 제외하고는 1,000만 원 조금 안 되게 들었네요. 안녕하세요, 구일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결혼식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올해 2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비용들 정리해봤습니다. 요즘 보면 코로나 끝나고 최근에 결혼했거나 지금 결혼 준비를 하는 지인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정리한 금액이랑 얼추 비슷하게 드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해서 예산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혼 준비를 하실 때는 예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결혼식을 위한 비용과 결혼을 하고 나서 살 집을 위한 비용. 이 두 가지 예산을 나눠서 각자 상황에 맞게 예산을 잡으시면 돼요. 일단 결혼식 당일 비용입니다. 저희는 토요일 12시 예식을 진행했어요. 웨딩홀 대관료 480에 최소 보증 인원 250명이었어요. 식대는 55,000원이었습니다. 결혼식 시간은 12시, 1시 이 시간대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대관료나 보증 인원이 다른 시간대보다 높아요. 만약 피크타임 외의 시간을 선택하시면 최소 보증 인원도 더 낮아지고 대관료와 식대도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예약할 때 12시랑 5시 타임밖에 남지 않아서 5시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식을 보고 돌아가실 때 너무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12시로 선택했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저는 2시나 3시 타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웨딩홀 예약 시점은 저희는 1년 전에 예약을 했는데 인기 있는 홀은 1년에서 1년 반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인기가 좀 덜한 곳은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전에 예약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홀이 마음에 들지 모르니까 결혼 생각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홀을 먼저 예약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대를 고를 수가 있어요. 만약 해가 바뀌는 시점이면 해가 바뀌고 대관료나 식대가 오를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예약해 놓는 게 좋아요. 대관료나 식대는 예약하는 그 시점의 비용으로 예약이 되기 때문에 미리 예약해 놓으면 조금 더 저렴하게 예약하실 수가 있어요. 전체 식대 비용은 개인마다 너무 차이가 커서 시트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서브 스냅으로 아이폰 스냅 했습니다. 이게 18만원 정도였어요. 신부 메이크업은 신부가 직접 했어요. 그래서 신부 메이크업 대신에 혼주 1명 메이크업을 대체해서 받았습니다. 혼주 가족 메이크업 비용은 남자 5명, 여자 1명에서 40만원 들었습니다. 본식 사진 원본 15만원. 처음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홀 예약할 때 본식 스냅 촬영이 포함이라고 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결혼식 끝나고 사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본식 촬영 원본 비용을 따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비용을 안 내면 업체에서 임의로 정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구매했습니다. 그 외에 웨딩홀 꽃장식이나 포토테이블, 식전 영상, 본식 촬영은 홀 비용에 포함됐습니다. 저희는 다 포함이었는데 플라워 샤워나 꽃장식 같은 거를 추가금을 받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다음은 스드메입니다. 저희는 홀 패키지로 스드메 120만원으로 진행했어요. 홀 패키지를 정하기 전에 미리 메이크업을 받아보고 드레스도 입어봤는데 그 비용이 3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날 헤어 변형과 헬퍼 이모님 비용 각각 35만원, 25만원.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 원본 구매 비용 44만원이었어요. 스튜디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액자가 너무 투박해서 액자를 추가 비용 내고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것도 35만원입니다. 본식 드레스는 기본 드레스가 너무 허접해서 프리미엄 드레스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는 50만원으로 한 가지 가격대만 있었어요. 근데 다른 웨딩홀에서 진행한 지인 얘기를 들어보면 3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2부 드레스는 해외 직구로 5만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 예복은 맞춤으로 진행해서 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 비용에 정장이랑 구두, 스튜디오 촬영용 정장 3벌 대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대략 1,000만원 정도 썼고 이제 신혼여행이나 기타 비용들입니다. 혼주 한복 대여 인당 30만원에서 총 60만원, 혼주랑 형제들 예복 구매 비용 5인 해서 240만원, 종이 첨첩장 저희는 사진 안 넣고 200장, 네이버로 16만 8천원에 구매했습니다. 모바일 첨첩장은 만원에 구매했고요. 그리고 신혼여행은 푸꾸옥으로 일주일 다녀왔는데 신혼여행 가서 현지 선물을 한 트렁크 사와서 답례품으로 돌렸습니다. 베트남이라 물가가 저렴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토탈 400원 정도 썼어요. 그리고 결혼 반지는 일부 다이아 넣어서 백화점에서 170만원에 맞췄어요. 금값이 오르기 시작하는 시기에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맞추자고 해서 일찍 맞췄는데 결과적으로 저렴하게 잘 맞췄네요. 상견례 때는 떡 케이크 하나 사고 양가 부모님께 도라지 전거 하나씩 선물 드렸어요. 그리고 한정식 식당에서 9인 식사해서 선물이랑 식사가 총 8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지인 청첩장 모임은 자잘한 비용들이 많아서 대략적으로 150만원 정도로 지출 잡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결혼식을 위한 비용입니다. 총 2,100만원 정도 들었어요. 처음에 생각한 예산보다 이것저것 추가금이 많이 붙어서 금액이 좀 올랐어요. 근데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는 그나마 추가금 파티를 덜 했더라고요. 스튜디오 앨범도 사진 몇 개 넣으면 기본 몇십이고 액자도 저희가 고른 것보다 훨씬 비싼 액자들도 많이 있고요.
주변 지인들 얘기를 다 종합해보면 대략 2천만 원 언저리로 끝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참고하시라고 가전과 가구 인테리어 비용도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는 삼성 제품으로 가전을 맞췄고 LG 거는 20에서 30%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으로 전체 풀세트를 맞췄고 총 1,800 정도 들었어요. 실제 결제 금액은 2천만 원 좀 넘었는데 상품권이나 포인트, 페이백 같은 금액을 제외하면 1,800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희는 한 곳에서 다 산 게 아니라 이마트랑 하이마트 두 곳으로 나눠서 구매를 했어요. 이마트 안에 있는 삼성전자 매장에서 절반을 구매를 했는데 삼성전자 포인트로 적립을 해줬어요. 이게 이마트 장 볼 때 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마트는 롯데 상품권을 주는데 이것도 롯데마트에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상품권이랑 포인트로 장을 볼 때 사용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가구 같은 경우는 결혼 전 자취방에서 쓰던 침대랑 이불장을 가지고 왔고 옷장의 경우는 집에 시스템 장이 있어서 따로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구에는 대략 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는 집 수리 비용이 1,400 정도 들었어요. 전체 수리는 아니고 부분만 해서 그나마 좀 저렴했어요. 요즘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올라서 필수적인 것들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집 구매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체 6천만 원 조금 안 되게 들었네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짜실 때 여유를 좀 두고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를 하다 보면 더 좋은 거, 더 예쁜 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의견과 생각을 최대한 많이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기분 좋게 준비할 수가 있어요. 보통 연애할 때는 돈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결혼 준비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돈 얘기예요. 이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던 주제고 되게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서로 감정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운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결혼 준비할 때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서로의 상황과 생각을 최대한 많이 나누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결혼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같이 결혼 준비 프로젝트 하나 끝내고 나면 서로 더 돈독해지고 단단해져 있을 거예요.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